한국의 영어 교육에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와서 보면서 한국 영어 교육의 변화, 더 낫게 변화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정치가들, policy makers들이 변화 관리, change management, 우리가 영어 교육을 변화하든 경제를 변화하든 변화에는 변화 관리가 있거든요. change management. 그래서 change management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지 오입니다. 미국 교육계에서 75년부터 그러니까 한 33년간 영어 교사, 영어 장학사 하다가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교육국 밑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교장을 지난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조금 녹슬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은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특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 교육과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영재 교육, 자녀 독서 지도, 창의력 개발, 리더십 이런 데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옛날보다 더 진보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제목은 CTS TV 방송에서 영어 교육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스킬스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과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 좋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에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와서 보면서 한국 영어 교육의 변화, 더 낫게 변화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정치가들, policy makers들이 변화 관리, change management, 우리가 영어 교육을 변화하든 경제를 변화하든 변화에는 변화 관리가 있거든요. change management. 그래서 change management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변화할 수 없고 또 변화는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교육과학부 장관이든 문교부 장관 옛날에는 이든 과정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도 최근 연구에 의해서 그게 교실의 현장의 변화가 이루기까지는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마이클 플런 같은 박사는 학교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교육 시스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노력, 그리고 교장, 교사의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배움이 에 근거해야 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미워하고 반대하지 말고 공교육인 basic skills,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공교육이 기본적인 것 다 못하는 것은 사교육이 supplemental, 보완하고 enrichment, 더 풍요롭게 하면은 이게 win-win situation이 됩니다. 공교육도 이기고 사교육도 이기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 동네만 English camp, 그리고 native speakers, 원어민한테 배우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동네의 학생들도 그런 영어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동네는 공교육을 받은 후에 학부모가 돈을 내서 그 공립학교의 교실을 서서 수업 끝나고 서서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나 아빠들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요. 6시까지 애가 그 공교육의 시설을 써서 사교육에서 부자 동네는 학부모가 돈 내고 사교육에서 들어와서 방과 후에 영어 교육 시키고, 가난한 동네는 똑같이 공교육의 교실을 쓰면서 사교육의 그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주고, 그러니까 사교육은 부모한테 받든지 교육청에 받든지 돈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이 English divide, 가난한 애나 부자 애나 엄마가 바쁜 애나 아빠가 바쁜 애나 전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동네에 하이스쿨에서 그 SAT 준비반 하는 프린스턴 리뷰 들어보셨죠? 거기 와서 방과 후에 공짜로 가르치고요. 그러나 학부모한테는 공짜지만 교육국에서는 돈 받고 컨트랙트를 받아서, 그리고 부자 동네는 자기들이 부자니까 학부모가 돈 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위치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가 있도록 그런 그런데 이 체인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달했고 큰 호텔과 좋은 식당과 좋은 노래방과 좋은 백화점은 많이 있는데 그 밖에 물질적인 거 말고 마음속의 변화, 마인셋,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교사 연수입니다. 아무리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교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실의 변화를 해도 문 딱 닫고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그냥 승진하기 위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연수받는 게 아니고, 연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저희들은 14학점마다 월급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천문학적인 astronomical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을 교사 연수 계속 공부하도록, 교사 월급도 올라가고, 다 같이 10년 가르쳐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월급이 많고, 꼭 교장 되기 위한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생 교사하고 은퇴하시더라도 돈이 많고, 그렇게 인생, 그러니까 이게 조금 체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 연수에 다음 월요일과 다음 화요일은 교사 연수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사 연수에 가는데, 그 교사 연수도 1회성은 절대 안 됩니다. 교사 연수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awareness. 그 말 맞다. 인식. 인식만 하면 교실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knowledge and skills acquisition, 지식을 얻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스킬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어떤 강사가 말했는 거를 그 말 맞다, 인식 동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적용하는 과정, application, 적용하는 과정에는 선생들이 적용해보고, 선생들이 만나서 아이들 작문을 가르치면 작문 한 샘플을 보고, 이 애는 이게 잘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만 잘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혼자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이 collaboration,
협력해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더라.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더라. articulation 말을 해야 돼. 서로 collaborative articulation.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똑같은 강사가 팔로우업을 해줘야 돼요. 코칭. 운동선수도 한 번만 공 치는 거 보여주고 떠나는 게 아니죠. 교사 연수도 한 번만 영어는 이렇게 가르치라 하고 떠나지 않고 다시 팔로우업으로 코칭. 추후 코칭 그러더라고요. 추후 코칭을 해주면 그러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데 가서 직접 연수한 강사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할 적에 자기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일회성 교사 연수 제목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많은 거를 전부 배워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텟 사이저 같은 유명한 교육 계획자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해서 그 조금을 더 deeper level. 그러니까 20가지 다 배우지 말고 그 중에서 한 5가지만 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더 깊게 배우면은 나머지 안 배운 곳에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배웠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원어민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미국 교사들을 지도하고 수업 참관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에 그 교생하는 아이들 그 지도하는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이라고 영어 다 가르칠 줄 아는 거 아닙니다. 영어 말한다고 영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원어민도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learning theory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2 외국어로 혹은 제2 언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제2 언어는 어떻게 배우는지 second language acquisition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다르고 10살짜리 아이가 다르고 15살짜리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그거 발달 청소년 발달 과정도 알아야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기계처럼 스펠링 졸졸 외우는 공부가 아니고요. 아주 meaningful한 communication, 의미가 있는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공부가 절실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계 영어 교사를 둘이가 한국 교사가 원어민 교사 하는 거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플래닝해서 co-teaching or team teaching 하면은 그리고 한국 영어 선생이 발음 조금 모자란다고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pedagogy 교육 이론과 습득은 한국 영어 교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기 교육 방배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2년 전에 네이티브 스피커스 한테는 영어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친다. 그리고 한국 선생한테도 또 영어를 어떻게 가르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뉴질랜드 보내면은 애가 6주 만에 영어 한다.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 학부모는 없으시겠죠? 예. 예. 영어 proficiency는 큰 아이스버그 빙하 얼음 빙하와 같습니다. 여기 큰 얼음 있고, 오케이. 여기는 바닷물 속에 있는 거고,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겁니다. 영어에는 bix, 이게는 basic, 기본적인, interpersonal, 그리고 회화예요, 회화. 서로 대인 관계에서 interpersonal, 그리고 communicative. 그 서로 의사 communicative skills skill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회화예요. 회화는 아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년에서 2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하고 회화하고 이것은 겉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어로 디베이트하고 영어로 자기 생각을 쓰고 영어로 하는 그런 것은 적어도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cognitive, 인지적인, 지성적인, academic,
학문적인 그런 그 language, 언어 습득, 이렇게 proficiency는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이것은 밑에 남아 있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 속에 나타나서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해야 나타납니다. 그냥 발음만 좋고 아주 얄팍한 회화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거 보고 스펠링 졸졸 외우고 회화할 줄 안다고 우리 애는 영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영어를 기계처럼 따라 읽는 게 아니고요. task-based learning teaching이라 그래서 project based로 합니다. 큰 애들은 뭐 solar system, solar system 위성계. 그럼 어린애들은 또 뭐 동물. 그리고 중학생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위인. 이렇게 해서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아주 짧으면은 나는 빌 게이츠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쓰면 되고 영어를 많이 할 줄 아는 이 캘프도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에 대해서 온갖 연구를 다 해서 할 수 있겠죠. 똑같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나.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생각하는. 그래서 어느 이렇게 서울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재학원, 자기들이 영재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참 용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용감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 영어학원에서는 단어를 일주일에 400개 배웁니다. 그거는 요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400개 배우지 말고 40개 배우더라도 자기의 의사를 말로나 라이팅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 400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나 SAT나 대학 잘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영어 시키지 마세요. 애들한테 정말 영어 배우니까 재밌다. 영어를 배우는 그 즐거움, the love of learning. 배우는 데 대한 즐거움을 해야지 롱텀에 성공합니다. 예, 테스트 잘하고 SAT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억지로 배워서 재미없고 하면은 결국 대학도 졸업 못하고 대학원도 못 가고 또 대학 직장 생활도 즐겁지 못하죠. 그러니까 궁극 목적은 테스트 패스가 아니고 the love of learning입니다. 학원 보니까 1등 학원도 있대. 1등 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the love of learning. 진짜 배움의 즐거움, 읽기의 즐거움의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머리 좋고 전부 깨끗하고 전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 조금 유감되는 것은 요새는 또 유치원부터 영어 배운다고 유치원에도 가서 학부모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 교수와 서로 말을 안 해요. 예, 그거 너무 안타깝고 그 좋은 리소스를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쳐서 pre-K부터 all the way to 16. P216,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P216, 유치원 4살짜리부터 대학 졸업하기까지 22살간의 카운슬이 있어요. 서로 초중고대 연계하는 거. 제가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22살이 되었을 때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감이 교장회의를 할 때 초중고 교장이 같이 배우고 또 교장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교장 회의하는 날인데 그날은 회의하지 않고 오전에 고등학교 가보고 중학교 가보고 초등학교 가보고 그렇게 해서 근데 보면은 다 비슷해요. 4학년 영어나 8학년 중학교 영어나 11학년 고등학교 대학 가기 위한 영어나 다 비슷해요.
뭐 그 읽는 정도가 다르지 뭐 저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Author's purpose, 저자의 목적, author's meaning, 저자가 왜 이런 의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은 저자한테 편지 써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저자 죽었다 그러면 죽어도 써해요. 예, 써보세요. 이 책을 딴 친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그 여기서는 퓰리처, 한국에서는 무슨 상인지 뭐 동인문학상. 그러니까 퓰리처 문학상 심판위원이라면 당신은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항상 자기 아는 바를 증거를 해야 돼요. justify and evidence. 증거를 가지고 why do you think so? 그냥 주인공이 용감하다 못해요. 왜 주인공이 용감한지 책 어디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어 교육. 그 다음에 학부모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옆집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 왜 교육 상담은 옆집 아줌마한테 합니까? 교육자한테 하세요. 예. 저도 한국에 친척이 있는데 대학 교수인데 옆집 아줌마한테 따라가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그러니 딴 보통 평범한 주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우리 학교에 이민 온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우리 학교는 영어만 하는 한국 학부모도 있고 이민 온 학부모도 여러 가지 한국 부모 중에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금방 이민 온 학부모는 꼭 옆집 아줌마 우리한테 어포인트먼트 만들어서 우리한테 들으세요 해도 한국말 하는 교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그리고 informed decision.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설치는 학부모가 유태인인데요. 왜냐하면 제 학교 유태인 동네에 있어. 부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하는 공립학교입니다. 학교는 90년대에서 시설은 다 찌그러져 가지만 그 learning and teaching, 가르치는 거 잘하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야단인데 유태인들은 1년 전부터 자기가 다닐 학교를 연구합니다. 예, 내년 우리 9월 시작인데 벌써 9월에 내년에 들어올 애들을 학부모를 위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한 번만 하면 모자란다고 또 지금 겨울방학 끝나면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실을 전부 다 봅니다. 투어를 합니다. 예, 학부모가 교실 현장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자기들 세금으로 우리들의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한국 언론이 우리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그 에디토리얼 사설에 뭐가 교육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교육 정책이 막 바뀌거든요. 한국 언론이 그 영어 교육의 문제가 있다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교육자, 정부, 교사 노조가 한국에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교사 노조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노조해요. 교사 노조 학부모가 서로 대립하지 말고 그들의 그 열정, 패션, 지식, 리소스, 자원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합하여 서로의 장점과 조그만 진보는 금방 많이 할 수 없어요. Just a little progress we make. 조그만 진보를 우리가 celebrate, 축하하고 and 인정하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얘 옆집에는 하버드를 갔다는데 너는 단어 400개 몇 대니 하지 말고 너 자녀를 자녀와 비교하세요. 남의 애와 하지 말고 때를 다르게 해서 작년에는 숙제 안 하더니 요번에는 숙제 잘한다. 자녀를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그리고 형과 비교하지 않고 사촌과 비교. 그리고 너는 고등학교 학생이면 너는 작년에는 기가 시간이 10시 전으로 좋았는데 요새는 12시에 오고 하니까 걱정된다. 자녀를 자녀와 시간을 다르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쁜 점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을 보고 조그만 진보와 조그만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힘, 그리고 팀 빌딩. 서로 대립, 요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 대립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이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십의 필수적인 툴인 영어 교육. 꼭 뭐 옆에 지나가는 뭐 미국 사람하고 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문 지식, 지능, 무용가, 한국 요리가, 경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문학을 전문 지식을 의사하면은 사업 가면 사업,
학생이면 학교 시스템, 그것을 영어라는 툴로, 연장으로 써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여러분의 지능과 능력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능과 능력은 이렇게 높은데 단지 영어를 못해서 잘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액센트가 조금 있으면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퍼펙트하게 잉글리시 하면 오히려 영어권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지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데 미용 가면은 미용가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한국말로 쌓아 놓으세요. 무역 가면 무역가의 지식, 수학이면 수학 지식을 한국말로 쌓아 놓고 동시에 영어를 공부해서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영어 못한다고 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왜 그렇게 지능과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세계의 영어 교육을 배웠어요. 그냥 한국에서 뭐 1등 학원 보내자, 단어 400개 외우자 하지 말고 세계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싱가포르, 멀리 가지 않은데 싱가포르 제가 작년에 영재교육 컨퍼런스에 발표하느라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사용하고 또 그 옛날에 그 브리티시 룰, 영국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또 사실 뭐 이민자가 가장 많은 미국, 캐나다, 는 그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게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점은 영어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초중고를 이렇게 스탠더드, 학습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출판사들이 거기에 의해서 그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출판사가 하나 딱 만들어 놨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맞추도록 거꾸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바뀌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바뀌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0년 후에는 또 딱 같은 소리 하기 싫습니다.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변화된 영어 교육, 한국 영어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사고력을 거기다 넣고 통합시켜서 지금은 이제 아직 베이직 레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 언어 능숙도에도 아까는 요 2가지 말했는데 또 말하는 것도 5가지 계단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유인 빨리 교육 때문에 너무 빨리 할 수. 첫째는 pre-production. 말을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나 pre-production. 그러나 a chair 그러면 여러분들이 this is a table. water 그러면 요 말은 안 나오지만 말이 안 나와요. pre-production. 그 다음에는 early production. early production은 아주 센텐스가 많이 안 나오지만 I need to drink water 이렇게 안 나고 water, drink 이렇게 조금 one or two words or short phrases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intermediate 제법 잘합니다. 중급입니다. intermediate fluency 아주 중급 정도. 그래서 I need to 좀 액센트는 있고 하지만은 I need to drink some water. 그리고 뭐 he and she가 막 바뀌고 플루럴이 왜 자꾸 안 합니까? 플루럴 반드시 s를 쓰세요. 플루럴 내가 써놓으면 꼭 내 쓰는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s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는 near native 꼭 원어민은 아닌데 원어민하고 아주 비슷하게 near native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으면 near native fluency. 오케이. 요 4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애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죠? pre-production하고 early production 한국에서 다 배워서 그 다음에 막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는 우리의 손가락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click away.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의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영어 실력의 한계는 바로 여러분들의 세계의 한계입니다. 영어를 요만큼 알면은 자기 세계를 요만큼 알고 영어를 요만큼 알면은
또 그렇게 많이 알게 됩니다. 역시 물론 한국말과 중국말로 된 웹사이트도 있지만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90%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제가 또 미국에서 먹고 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태인 부모들하고 상대하려면 제가 보통으로 설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배워서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예, 질문 받을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희도 이제 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요. 근데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 특히나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한테 도와줘야 그게 더 효과가 많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의사한테 갈 때도 우리를 진단을 하죠. 감기 들었다고 똑같은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assessment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이가 영어 해독력이 모자라는지, 아이가 vocabulary, 어휘력이 모자라는지, 아이가 writing strategies, 글 쓰는 것을 못하는지, 아이가 English conventions, 뭐 문법 같은 거 틀리는지. 그래서 그거를 딱 알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을 사교육에서 하면 됩니다. 공교육에서는 다 배울 테니까요. 그렇다고 애가 잘하는 걸 추락하면 안 됩니다. 애가 잘하는 것도 계속해서 빌드하면서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영어 해독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영어 해독력 중에서 한국 애들이 모자라는 게 making inferences. 저자가 말 안 했는데 왜 알 수 있는, 그 굉장히 하이 레벨이거든요. 그게 조금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법이 모자라요, 한국 교육에. 예, 그러니까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questioning techniques, 하이 레벨 질문하는 거 모르고, 또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걸 몰라요. 주인공 이름이 뭐니? 그건 아주 낮은 레벨 주임이에요. 너도 주인공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 있니? 그 주인공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만일 너가 저자라면 너는 어떻게 해결하겠니? 너 책 빨리 다 읽어 하지 말고, 너 마지막 챕터를 읽지 않고 너가 저자라면 너는 그 다음에 챕터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예상하니? prediction. 너가 저자라면 너는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다르게 결론 짓겠니? 이렇게. 그리고 너가 이 단어 여기 나오는 거 20개 전부 찾아서 외워 하지 말고, 너가 읽은 중에 너가 꼭 사용하고 싶고 너가 꼭 써먹고 싶은 단어 5개 골라서 한번 공부해봐라. We call that $1,000,000 words. 예.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거, 똑같은 내용을, 그게 questioning techniques,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영어 교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언어에 좀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Very language oriented 하고, 또 I have a good ear for language. 그래갖고 이제 Spanish를, 지금은 아닌데 옛날 교감할 때는 엘살바도에서 피난온 스페니쉬가 많은 코리아타운에는 장사는 전부 한국 사람이지만 학교 애들은 전부 라티노거든요. 그래서 그 장사는 거기서 하고 집은 자기들은 좋은 데 가서 살고 교육 좋은 데 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라티노 애가 87% 되는 데서 교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스페니쉬 별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나오고 막 잘하는데, 스페니쉬를 네이티브 스피커가 오면 막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제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야 됩니다. 압력도 받지 않고 또 잘하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effective filter,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필터가 zero라 해야 돼. zero anxiety. 그 zero는 zero 아닙니까? zero anxiety.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영어가 나옵니다. 옆에 더 잘하는 애가 있다든지 하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너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A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은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애한테. 그래서 아이를 마음을 편하게 되고 또 애마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요 6개월 만에 막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돌아다니는 애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애는 2년 동안 이민 와서 입 한마디 안 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적인 거는 intrinsic 그 마음 내부의 모티베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딴 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뭐 게임 배우는데도 덤벙 잘하는지 아니면 perfectionist라서 수학도 완전히 잘해야 하고 안 하는지 아이들이 성질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잘 알아서 zero anxiety. 항상 그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예, 노력. 그 결과 말고. Is that okay? 예,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오늘 하루만 저희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learning community. 피터 생기가 그랬죠. 피터 생기 기업체에 a learning community 다 배우는 교장도 배우고 마을의 커뮤니티 리더도 배우고 정치인도 배우고 언론가도 배우고 학부모도 배우고 학생도 배우고 그게 계속해서 배우면은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는 쉽지 않다는 것, 변화는 단계적이라는 것,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요. 또 배움, 교사 연수, 교장 연수, 학부모 교육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초중고 교육자들이 서로 우리의 리소스를 합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직 결혼이 아니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보스턴의 아이와 부산의 아이와 벵글로의 아이가 같이 경쟁하는 시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B자로 생각하는 도시를 생각하니까 제가 부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학부모는 우리가 그 양떼 herd mentality, 양떼 심리라고 하는데 한 마리가 여기 가면 우 모이는 거, 그리고 너무 display mentality, show off 하는 거. 우리 애가 하버드를 갔다 쇼업하는 거 말고 아이가 진정한 배움을 즐기는 배움을 하도록 학부모님들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언론이 그 역할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막 영어 교육만 하지 말고 온 세계의 영어 교육. 제 생각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아니라 미국에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민자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것은 가장 발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5년에 월남 전쟁에서 사이곤이 무너져서 월남민 피난민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월남민 피난민한테 긴급 영어, 우리는 긴급이라도 한국 사람처럼 3개월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긴급 영어 가르치는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어를 가르쳐야지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미국 사회에 공헌하는 시민이 되거든요. 예, 영어 모르고 하면은 범죄 짓고 하면은 웰페어 따먹고 하면 미국의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민자한테 빨리 영어를 해서 미국을 알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영어 교육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라오츠가 말했죠. 미국에서는 중국 옛날 사람들 격언을 많이 말해요. 라오츠가 한국말로는 노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라오츠가 말했어요. A journey with 1,000 miles begins with one single step. 1,000마일의 여행도 한 발자국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힘든 영어 교육의 변화도 한 발자국으로 시작해서 제가 영어 교육에는 아주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월남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멕시코인,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동굴아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라티노는 물론 많고 살바도란즈, 멕시칸즈 많고 그런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것은 교장 되기 전에는 평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I have a special passion and affinity for teaching English.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회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사느라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Yeah.